선조실록 50일관 선조 27년 5월 30일 정미 세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역 22년 병조가 아뢰기를 난 후에 강릉의 수호군으로서 남아있던 자가 잠언 많았는데 초봄에 곧바로 먹고 살 길을 조처해 주지 않아 지금에 와서는 거의 다 사망하였습니다. 요즘 듣건대 강릉의 찬봉이 전일의 대제 때마다 나가는데 기타 갈 곳이 없고 또 경기 각 고을에서 제사할 때에 사용할 기명과 부정 등을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한 민가에서 거두어 간신히 실어다가 쓰고 있다고 하니 사체가 매우 미안합니다. 끝내 규획하여 조처하지 않는다면 수호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능의 근처 100여리의 안에는 전혀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니 끝내 어떻게 수직하겠습니까? 강릉에 기름진 전답이 매우 많으니 잘 헤아려서 농량과 종자 수백 석을 내어 참봉에게 나눠주고 수호군과 근처의 유민들을 불러 타일러서 한편으로는 굶주린 자들을 진율하고 한편으로는 경작하여 개가 나게 한다면 굶주린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부락을 이루고 살 것이므로 능침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은 저루가 지나서 농사를 짓기는 어려우나 메밀과 가을보리는 그래도 경작할 수 있습니다. 각 해당 고을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속히 시행하게 하소서. 능침에 대한 일은 본디 해조가 있으니 수호군의 존 모래에 대한 일은 또한 본조에 매어 있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0일관 선조 27년 5월 30일 정미 네번째 기사 진씨와 사씨의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50일관 선조 27년 5월 30일 정미 다섯번째 기사 대선 김우옹 장령 심원하 기자헌 지평 황씨 박승종 등이 자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전하의 영명 강의하심과 총명 과단하심은 진실로 전대의 열성조를 더욱 빛내실 수 있는데 어찌하여 짐독보다도 더 참혹한 연안을 즐기신단 말입니까? 매구가 침입해 오자 열업의 성곽이 여지없이 괴멸되어 칠묘가 진경하고 난녀가 파천하였으니 이렇게 분탕 회복된 참상은 전대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하게도 황은을 힘입어 구경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안으로는 기보가 잔파되어 쑥되어 갈 때만 눈에 들어오고 백성들은 기갈과 역질에 허덕이다가 잇따라 치고 가고 있으며 밖으로는 사납기 그지없는 외적이 변방에 둔치고 있는데 군사는 지치고 재력은 탕진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는 이 변경에 와서 날로 질책을 더해가고 있으며 천재 지변이 해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산이 울고 바닷물이 끓어오르기까지 하니 그 조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또 지축이 재차 진동하고 우가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으니 저 천이가 무엇이 기쁘지 못한 것이 있고 장래에 무슨 응보가 있으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바로 전하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생각을 공평하게 하셔 성질을 증대하셔야 할 때이며 또 국가를 부흥시킬 기미도 반드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늘이 이로써 거듭 성상의 마음을 경계하여 책려하고 진발하게 해서 마침내 중흥의 기반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어려움이 많다 하여 스스로 상심하지 마시고 또 왜구가 좀 물러났다 하여 조금 더 편안히 여기지 마소서. 건강을 분발 면려하여 정치에 자강하시되 한결같이 주 선왕과 한 광무의 일로서 스스로 기약하시면 오늘날의 사세가 아무리 위급하다 하더라도 난을 다스려서 정도에 돌아오게 하는 기틀은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자강의 조목을 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조목별로 진달하겠습니다. 첫째는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의를 누리지 못하고 인심을 감동시키지 못하시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회는 하면서도 오히려 고치는 데 있어서는 꺼리는 것이 혹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군신들이 불초하여 성상의 뜻을 미루어 넓혀서 기왕의 잘못을 극진히 진달하지 못해서 전하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는 데 미진함이 있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신들은 전하께서 공경 대부와 서민에게 분명하게 유시하여 성상의 잘못을 극진히 진달하게 하되 조금 더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시고는 그 말을 받아들여 쓰기를 구슬을 굴리듯이 하시고 허물 고치기를 바람과 우레같이 빠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행하는 무리가 아첨으로 인도하여 원한을 거두려고 하거나 간사하고 엄음하여 기회를 타 감정을 풀려고 남을 배제하거나 모함하는 자는 반드시 형전으로 바루어 무지한 소민들로 하여금 모두 성상의 마음의 소재를 환히 알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시면 민심이 기뻐할 것이고 천의도 조금은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사심을 이겨내어 백성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응방을 혁파하여 검득을 밝히셨고 이 어미를 방출하여 기민을 진율하셨고 또 제도의 진상 물품을 모두 감면해 주라고 명하셨으니 사심을 이겨내고 백성을 보존하시는 뜻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하의 은택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백성이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심과 인문만 있을 뿐, 혹 이 마음을 확충하여 어진 정사를 시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오늘 회사에서 듣건대 어공은 아직도 구례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아울러 감생하라는 명을 유사에게 분명히 유시하시어 쓸데없는 비용을 모두 줄이게 하소서. 그리고 전공 이외에는 일체 함부로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보험도 일체 견면해 주는 한편 은지를 내리시어 감사와 수령으로 하여금 감히 성상의 연득을 막지 못하게 하신다면 생민들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나라의 근본이 영원히 공고해질 것입니다. 셋째는 자주 경련에 나아가시어 상하가 서로 친근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군신 간의 제회는 마치 개인 집의 부자가 서로 친한 것과 같았는데 후세의 임금은 구중궁궐 깊이 들어앉아 신료들을 접견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임금의 마음을 보도하는 일은 오직 경련이 있을 따름입니다. 옛사람 중에는 어린 임금을 받들고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는 동안에도 날마다 대학 장구를 웬 자가 있었으니 그 규모의 원대함 진시로 얕은 습속의 소견으로는 엿보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있은 뒤부터 강독을 전폐하셨고 환도하신 뒤에도 그대로 폐하고 있어 옥당의 관원은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 경련의 의식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저 성상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그를 강구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니 이는 참으로 만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복황의 운을 당하거나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깊은 궁궐에 홀로 거처하면서 신하들과 국사를 도모하고 대책을 기획하지 않고서도 환란을 평정하였단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전하께서는 자주 경련에 나아가시어 날마다 유신들을 접견함으로써 하정이 상달되게 하여 성상의 뜻이 날로 밝게 하시며 중흥의 근본이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대신에게 위임하시어 대대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난을 평정하고 세상을 구제한 임금은 반드시 어진 보좌인을 얻어 그와 함께 국사를 도모하였으니 예컨대 하소강과 그의 신하인 미, 주 선왕과 방숙, 소호, 연 소왕과 악의, 월구청과 문종, 법녀, 촉한 소열과 제갈 공명 같은 경우는 모두
정성껏 대우하고 맡겨서 온 나라의 정치를 그들의 뜻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일의 통습이 잘 되어 공을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대신들을 우대하기는 하지만 복신같이 기탁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위임이 전일하지 못하여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익히 대신들의 충신과 명구를 살펴보시고 능히 대의사를 처결할 수 있는 자에게 중책을 위임하소서. 다섯째는 인재를 맞아들이되 자격에 구애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늘이 일세 인재를 내릴 때는 반드시 충분히 일세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으로 백사에서 밖으로 수재들까지도 매양 인재가 없어 고심하게 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자법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선비를 발탁하여 정성을 삼고 병조울 가운데서 발탁하여 장수를 삼고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난을 다스려야 할 때를 당하여서 오직 인재만을 등용할 뿐이지 어찌 자격에 구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신들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전조에 분명히 신칙하시어 일세의 인물을 끌어내어 천거하되 자격에 구애되지 말고 오직 재능과 인품만을 보소서. 그리고 천거법을 거듭 밝혀 경대부로 하여금 각각 알고 있는 인물을 천거하게 하여 일세의 인재가 모두 나와서 세상에 쓰이게 하소서. 여섯째는 장수를 선발하여 병사를 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장수를 선발하는 방법은 마땅히 담력과 지략이 있는 자를 취해야 하는 것이니 문무와 남행을 논할 것이 없이 무리를 통솔하고 사절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를 대장으로 삼고 무용이 있는 자를 부장으로 삼아 그 직책에 오래 있게 해서 장수는 사조를 자제에 같이 여기고 사조는 장수를 부영과 같이 여기게 된 연후에야 전진에 임하여 당화 속에 들어가는 것도 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졸과 농부의 분별은 예로부터 걱정거리로 되어 왔으나 위급한 난을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한 하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신들은 생각한데 각 고을에서는 마땅히 무용 있는 사람을 정선하여 군사로 삼고 그 나머지는 모두 기농시켜 농부는 곡식과 포목을 내어 군사를 양성하게 하고 군사는 목숨을 바쳐 농부를 위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를 조발하는 방도로는 마땅히 정밀하게 선택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현실은 힘세고 용기 있는 전쟁을 겪은 사절들은 많이 누락되고 늙고 지치고 약한 자들만이 항우에 편입되어 있으니 이들은 모두 도태시키고 장사들을 불러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각 고래 군사는 큰 고울이라도 500~600명에 지나지 않고 작은 고울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각 고울의 수령들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고 다시 담력과 용맹이 있는 무장 1명씩을 선출하여 부장을 삼아서 유사시에는 각각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싸움터로 달려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농민은 군량만을 내게 하면 군사를 다스리고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 양쪽이 다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는 감사와 수령을 잘 가리는 일입니다. 생민의 휴척은 수령에게 달려있고 수령의 장부는 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출신과 출신이 아닌 것을 논하지 말고 문무의 재능과 국량이 있어 능히 대의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를 극진히 선택하여 감사에게 제수, 방면을 위임하고는 천전시키지 마소서. 수령에 있어서는 대략 양한해 때에 미리 치민하는 법부터 시험해 보던 그 법을 모방하여 입사한 관원들을 모두 주연에 보내어 시험해 본 다음 육조와 대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대성과 시종의 관원들도 간혹 내보내어 주현에 시험하게 해서 출입하면서 노고를 균등하게 나누는 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사와 수령으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에게는 또한 한나라 때의 고사를 따라 품질을 더해주고 효리를 내려주어 포상하고는 관직을 옮기지 말게 하소서. 또 공경의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발해서 타경하고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를 즉시 내쫓아 파직시키소서. 무릇 이 7가지 조목은 오늘날의 근무입니다. 그러나 그 대본은 오직 전하의 한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질을 분발하시어 더욱 더 깊이 면려하소서. 이래는 지극히 어려움이 있으나 기미는 지극히 긴요한 것이며 기미가 수만 가지이나 제하는 방법은 한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니 전하의 총명으로 조금만 사례를 더 하시어 정성을 가다듬고 다스림을 도모하신다면 이 7가지 일을 시행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여 의기소침한 채 크게 진작하지 않아 국가의 형편이 날이 갈수록 위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고 있으면서도 반성할 줄을 모르니 신들은 통분한 나머지 을분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니 경들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 지극하여 매우 감동되고 기쁘다. 마땅히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은 정릉동 행궁에 있었고 왕세자는 홍주에 있었다. 정원에 전교하기라. 회답한 글의 문세를 보니 만약에 명조가 그들의 본관의 요청을 허락하여 저기 바다를 건너가게 한다면 하였는데 이는 사실 수족을 봉해 달라고 청하는 뜻으로서 의리상 크게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이만이 아니다. 봉해주는 것을 허락하면 저기 과연 바다를 건너가겠는가? 이 말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밑에 오직 공손히 듣고 삼가 기다릴 뿐이다. 기다릴 뿐이니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 말은 이미 그 봉함을 허락해 주길 청했으니 그저 명령만을 기다릴 뿐이고 봉함을 허락해 주는 것 이외에는 다시 그 사이에 다른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적을 위해서 주선하는 것은 이 글 몇 자로 벌써 충분하다. 겉으로 표를 올려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실상 있는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하겠다. 비변사가 의리에 크게 해로움이 없다고 한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를테면 비록 의리에는 해롭지만 저쪽에서 협박함으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도 의리에 크게 해로울 것이 없다 한다면 이른바 오리란 글자가 어찌 허구가 아니겠는가. 정원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대체로 국가 대계를 꾀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대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처리해야 하므로 하교하신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오늘의 상황을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그 총독이 저렇게 다 거치니 일이 매우 중대합니다. 비변사에서 굳이 그의 뜻을 거스르면 혹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직접 중국 조정에 요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들의 고루한 견해가 어찌 감히 묘산의 만분의 1이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더없이 큰 일이니 이 말을 비만기로 비변사에 보여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지평 박승종이 와서 정철의 관직을 추삭할 일을 아뢰니 이미 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간 이상이가 와서 정철의 관직을 추삭할 일을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이수광을 동부 승지로 신험을 집2로 장사중을 공조 참의로 삼았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정철의 간사한 사실은 신들이 이미 논할 대로 다 논했고 성명께서도 이미 통촉하셨는데도 윤호하신다는 말씀이 아직도
감감하니 신들의 궁금증이 더욱 심합니다. 만약 최영경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었고 정철이 살해한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여 영경의 원통함을 이미 신설하였으니 간기의 직명을 어찌 그대로 두어 죄 없는 자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세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한나라의 공론은 더욱 신장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론이 신장되지 않으면 인심이 유쾌하지 않고 인심이 유쾌하지 않으면 나란 일이 장차 날이 갈수록 글러질 것입니다. 더구나 신원과 주간은 참으로 어느 한쪽만 놓아둘 수 없는 일로서 원통한 자가 신설이 되면 마땅히 주벌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원통한 자는 신설해주면서 그 간사한 자는 벌 주지 않은 이치가 있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정철의 관작을 추삭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정철의 간사하고 음험한 사실은 상께서 통촉하신 것인데도 윤음이 아직까지 감감하니 신들은 답답합니다. 최영경은 절행이 당대에 높았던 사람으로 임하에 궁색하게 살면서 악한 자 미화하기를 원수처럼 하였으니 사대부로서 그 도를 지나는 자는 다 두렵고 꺼리는 마음을 품어 감히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못했으니 영경의 존망은 국가의 경중에 관계됩니다. 그런데도 정철은 사감을 갖고서 그를 죽여 버리고 나서야 그만두었으니 국가가 영남의 인심을 잃은 것은 반드시 이 일이 빌미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상께서 밝게 살펴 지극한 원통함을 씻어 주셨으니 정철의 시체는 부월의 밑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원과 주간은 두 가지 일이 아닌데 하나는 거행하고 하나는 패하여 종사의 채무가 어그러졌으니 이것이 무사람들이 감정이 더욱 격발하여 진정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관작을 출석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이후 총병의 족반사 김찬이 장계하인의 대략 다음과 같다. 총병이 신에게 묻기를 호 참장을 보내온 이유를 알고 있는가? 혹시 왜 노를 봉해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주본을 올리게 하지 않았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 적은 우리나라의 불공대처의 원수이지만 우리나라는 군량이 바닥이 나고 병졸마저 지쳐서 그들을 소탕할 힘이 없다. 만약 중국이 봉황을 허락한다면 모르거니와 우리가 어찌 외를 위하여 주본을 올려서 그 의논을 도울 수 있겠는가? 본공의 일은 중국 조정의 논의가 어떠한가 하니 조정도 두 가지를 견제하고 있고 논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도관 및 예부와 병부, 우시랑, 송광 등은 허락할 수 없다고 석상서는 허락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 한 관원은 논의하기를 이번에 소섭이를 송환하면서 외노를 그들의 소굴로 모두 돌아가게 한 다음 그들이 만약 그 명을 따르면 헌공을 허락하자 하였는데 다만 그 관원의 논의가 좋았다. 황상 또한 이 일을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했다.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강화를 하려 하지 않는 자는 오직 나 한 사람이다. 문관의 말이 중시되고 무관의 말은 시행되지 않으니 어찌할 것인가 하였습니다. 명조 예부 주객 청리사 제독 회동관 주사 홍계준이 주본을 올렸는데 그 대략에 저들이 숨이 차 헐떡이는 나머지 어찌 잠깐이나마 생명을 구차하게 연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군신들은 행성의 치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포수의 눈물을 뿌리면서 차라리 황제 폐하의 골문에 하소연하여 한판의 죽음을 택하려고까지 하는데 이는 그들이 행정과 심유경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전정의 사마로서 만국의 대신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신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였습니다. 저들이란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사마란 석성을 지칭합니다. 중조의 사론이 이와 같이 꼿꼿한데도 지금 호택의 계획을 따라 수적을 위해 본공을 허락해 주길 청하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인가? 성교에 이른바 드러내고 본공을 청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당시의 정세를 한마디로 대변하였다고 할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일 기후 네번째 기사 예부 주객 청리사 제독 해동관 주사 홍계준의 주본에 우유부단한 신하가 나라를 걸었죠. 남 모르는 근심이 깊음으로 건단을 내려서 전비에 대한 지칙을 신명하여 치안을 견고히 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신은 전객의 직을 맡고서 모든 사이의 공헌에 대하여 과거의 문세에 따라 이를 시행함으로써 황상의 덕의를 베풀고 만리 밖에 위험을 떨쳐왔습니다. 그런데 저 우둔한 외노마는 우리 태조 고 황제께서 바다의 거북이와 물고기 족속 속에 던져버리고 문고의 반열에 포함시키지 않아 그 훈계하심이 삼엄했었습니다. 우리 성조 문 황제 때에 외노가 애걸복걸하여 비로소 본공해 주었으나 당시 조공의 시기와 사신의 숫자를 한정시키면서 우리의 방비를 더욱 닦았습니다. 그 후 변태와 거짓이 갖가지로 나오고 배반과 복종함이 일정치 않아 선덕, 정통 때부터 가정 만렵까지 내지를 침략하여 그들이 지나간 것은 폐허가 되었으므로 강남에서는 지금도 그들을 호랑이라고 말하니 대체로 본공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앞서 동정의 역사 때 신랑 송엉창이 경락의 책임을 띠고 갔으나 그는 과장이 심하고 인색한 데다가 지략이 적은 자로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심유경 같은 무례배인 무부이고 참모로 거느린 자는 원황, 유황상, 정문빈, 조여매 등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요망한 사람을 쓰고 일자진을 치고 나아갈 때 식자들은 그 군대가 상대하기 쉬우리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결국 1년이 넘도록 국력만 낭비하고 한 가지 지략도 전개하지 못한 채 본공서를 꾸며 폐하를 속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신모가 이조와 같으시면서도 우선 응창을 용서하여 후일의 공을 이룰 수 있게 하고자 명지를 여러 번 내렸는데 주안점은 가볍게 본공을 허락할 수 없다는 한마디에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이 중외에 퍼져 1월처럼 빛났습니다. 응창은 중신으로서 적을 토벌하는 입장이니 의리로 보아 마땅히 한번 죽더라도 돌아보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겨우 본공으로 일을 마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대체로 본공이 옳지 않다는 것은 신이 지난해에 연달아 상소하여 말하였고 지난번에 담당 제신들이 상소로 간증한 것이 분명하고 확고하니 신이 또한 무엇을 덧붙이겠습니까? 다만 신이 한스러워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날의 일을 빚어낸 이유는 평양에 들어갈 때 적의 세력은 이미 궁지에 몰렸고 아군은 처음으로 지칠 때인데도 복병들이 왜구를 얕잡아보고 섣불리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꺾어서 벽제의 패배와 파주의 퇴각이 있었으며 아군이 비록 지조를 하긴 하지만 적의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는데도 경락은 왜적을 지나치게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 꺾여서 진영을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들 왜적은 우리가 겁이 많고 대군이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정탐하고는 당당하게 산성을 점거하고 철수하라는 명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을 설정하여 응창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응창은 그 처리를 유경에게 맡겨 요행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황해도 개성의 승첩을 구실로 삼아 공으로 승진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앞장서서 재물을 써가며 화친을 하자고 비굴한 말로 굽시른거리니 동정한 여러 장수가 일시에 용기를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봉공하자고는 감히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강상을 배회하고 한간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정신은 저상되고 입으로는 할 말이 없다가 무신 조의 소장이 올라가 결점이 드러나고 제주가 궁지에 몰려 수습할 길이 없게 되자 낯빛을 고치고 무릎을 굽혀 적과의 화친할 생각을 굳히고 크게 떠버려 폐하를 속여서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이미 이매처럼 되었습니다. 응창은 외노가 위력이 무서워 도망갔다고 말하지만 11성에 결집하고 있는 것이 지난날 그대로이고 진주에서 도륙한 숫자는 대체로 6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화친한 뒤의 일이 아닙니까? 요즘 또 성을 쌓고 전선을 만드는 것이 배신 김수의 급한 상황을 고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응창은 외노가 애걸하면서 공손하다고 말하지만 소서행장의 행포와 노력질은 마냥 그대로이고 표문을 거짓으로 꾸며 걸핏하면 시간을 끌려고 하니 어찌 진정으로 통관하길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번에 또 화친을 맺자고 요구하는 말이 유정의 품계에 있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동쪽을 돌아보는 걱정을 많이 하여 상자에 가득 찬 비방의 글을 아랑곳하지 않고 3년의 전장에다 100만금의 국고를 지출하고도 오늘에 이르러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응창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겠으며 봉공을 어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위 학증은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특별한 공이 보이지 않자 폐하가 크게 노하니 발력이 머리를 받쳤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폐하가 지난날 학증을 엄중히 견책하였기 때문에 영하가 평정된 공적을 이루었고 오늘날 응창을 후하게 용서했기 때문에 총독이 경락의 방안을 그대로 따라 군사를 잃고 나라를 그르쳤으며 치욕을 초래하고 헌단을 열었다고 봅니다. 신은 동쪽의 일이 완결되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흔히 말하는 자는 우리는 군사가 적고 군량이 부족하니 우선 봉공을 허락하고 천천히 대비하자 하지만 군대를 출동한 이후 정선에 관한 경문을 두세 번 하달한 것이 아닌데도 끝내 위아래 사람들이 회피하고 따르지 않아 재정이 파탄에 이르므로 군대를 훈련시키고 식량을 조달하라는 명이 그때마다 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를테면 과신 유홍보가 지원한 천진의 전함이 한두 척에 지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경황이 없이 다급하면 일을 서둘고 조용하고 편하면 해이해지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가려움이 심하면 살을 긁게 마련이고 편하면 진나라 사람이 월나라 사람의 살찌고 여인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노와 통관하자는 놓은 일을 응창이 과신으로 있으면서 그 일을 주장하였는데 통관이 이루어지자 방비가 점점 소홀해져서 변방의 관리는 어쩔 수 없이 군실을 축내어 교만한 놈을 상으로 달래야 하는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받들어 시행하면서 화가 치밀어 눈꼬리가 찢어졌던 일인데 오늘날 왜 이 상황이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신은 태만이 이를 수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은 봉공의 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는 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노는 허약한데 왜는 날쌔고 노는 탐욕을 부리지만 왜는 교활하며 노는 기민하면 헛되지고 왜는 기민하면 들어옵니다. 오늘날의 왜는 또 옛날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민절의 난리 때 왜는 한판 승부를 낼 목적으로 육지에 올라와 아예 돌아가려 하지 않았는데 불지르고 약탈하는 등 그 피해가 너무도 참혹하였습니다. 지금은 관백이
36주의 튼튼한 발판 위에 부여를 기대어 소굴로 삼고서 비늘을 곤두세우고 꼬리를 휘저으며 천리거리를 순식간에 분탕 쳤으니 그들이 통과한 사이를 틈타 요충지를 점유하게 된다며 장차 눈에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선을 품고 있다는 것은 추측으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병을 잘 치료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병에 걸린 사람에게 묻는 것이니 오늘의 조선은 바로 병에 걸린 나라입니다. 가령 외노가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들이 헐떡이는 끝에 어찌 잠시나마 구자스레 시간을 끌어 종묘를 부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들 군신은 행성의 치욕을 수치로 알고 심포서에 눈물을 뿌리면서 차라리 구혼에 하소연하고 한 번의 죽음을 택하려고까지 하니 이는 그들이 사실 행장과 십유경의 계획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당당한 전정의 고난을 지닌 사마로서 만국의 대부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신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섭이가 또 들어와 중회가 그에 대한 조처에 쩔쩔매고 있는데 신은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일찍이 부도를 저질렀으니 원컨대 피하는 그 범순의 죄를 묻고 반역자의 피로써 북을 바른 다음 사령을 칙명으로 내리되 너희 귀에서는 흉악하여 부월 아래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우리 명조는 항복해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노라. 너는 돌아가 평수길에게 구하여 빨리 조선의 침략한 땅을 돌려주고 너희 서굴로 돌아가라. 힘써 조약을 따르게 하라고 하는 한편 소섭이를 잡아 남겨두고 그의 부하들을 먼저 바다로 건너가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고 오는 날짜를 계산하면 또한 한 해가 넘어갈 것이니 제때에 명망 있는 중신을 보내 생살권을 지고 해변을 두루 순찰하면서 병식의 상황과 수력의 형세와 견하의 한 곳을 살펴보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참사하여 진중에 돌리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무비가 준비될 것입니다. 각성의 순무를 맡은 신하가 마땅히 관중과 낙양을 한 집안처럼 형세가 서로 연결되게 하여 저기 산동에 들어오면 회주 서주가 지원하고 저기 회주 서주에 들어오면 절강 직내가 지원하고 저기 절강 직내에 들어오면 민중 양광이 지원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군대의 사기가 진작될 것입니다. 척계관과 유대유가 다 외적을 무찌른 공신으로서 강남에서는 시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희화 병사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어찌 외의 사정을 눈앞에 있듯이 익히 알고 외적의 머리를 주머니에 속에 물건을 꺼내듯 베는 일이 없겠습니까? 마땅히 높이 등용하여 적절히 그들의 힘을 빌리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명장이 속속 나올 것입니다. 인재를 모집한다는 명을 내려 호협을 수합하고 유인을 금하는 법을 엄하게 하여 남모르게 움직이는 일을 막고 벼슬을 상으로 내걸어 내응할 사람을 모집하고 둔전의 이로움을 거행하여 말먹이와 군량을 풍족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온갖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마광은 유인의 혼을 빼버렸고 구주는 전년의 공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폐하께서는 꿋꿋이 일에 임하여 책량을 제시하고 장리는 목숨을 바쳐야 할 때입니다. 어찌 반드시 외노를 두려워하여 본공을 하게 함으로써 조정 가득히 무리를 일으키겠습니까? 대체로 천하의 일은 외형을 보고 계획하면서 진신이 먼저 화를 일으킨다고 지목하고 남의 뒤를 따라 동화하면 노성은 흉내를 낸다고 비웃는 법입니다. 관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먼저 이에 대해 전 제독주사 장아적이 만려 19년에 주문하였는데도 병부에서 덮어두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문무겸전한 신하를 일찍 선발하여 경락을 맡겨더라면 섬놈들이 날뛰는 일이 반드시 이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같이 어리석은 선비의 말일지라도 나라의 방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염려되는 것은 이를 담당하는 자가 눈으로만 보아 넘기고 깊이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 화를 반드시 구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두 소신으로 하여금 신의 말이 적종된 것을 불행하게 여기게 한다면 이는 신의 이른바 큰 두려움입니다. 폐하께서는 깊이 헤아리소서 했는데 성진을 받으니 병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일 기후 5번째 기사 밤 3, 4경에 지진이 있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일 기후 6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제주의 사무에서 시취할 인원수를 대신에게 물으니 심수경과 최흥원은 50인이 적당하다 하고 유성룡은 주사를 전에 100인을 시취했으니 지금 이 사업에 인재가 많다면 100인이 적당하다고 적으며 50인도 좋다 하였습니다. 하니 50인을 시취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3일 경설 첫 번째 기사 인시에 지진이 있었다. 북쪽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왔는데 가옥이 다 흔들렸고 한참 후에 멈추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하늘이 재앙을 뉘우치지 않아 난리가 진정되지 않으므로 우려되는 현상은 일일이 거론할 것도 없지만 지금 경사에 지진이 일어나 그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고 가옥들이 다 흔들리는 등 심상치 않은 변이 열흘 사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변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고 재앙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변을 보이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상께서 재앙을 불러들인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여 인자한 하늘에 보답하신다면 정성이 미치는 곳에 전심이 이를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사의 지진이 일어난 변이 이와 같으니 극히 놀랍다. 천도는 화난 것이다. 아마도 왕위에 계속 눌러 앉아 있기 때문일 것이니 어찌 나를 깨우치는 깊은 뜻이 아니겠는가? 조정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상이 편전히 나아가 비변사 양사 옥당을 인견하였는데 영부사 심수경, 해평부원군 윤근수, 서천군 정곤수, 우찬성 최황, 호조판서 김명원, 이조판서 김응남, 형조판서 신점, 대호군 조경, 병조참판 심춘겸, 동부승지 이수관, 사간 이상의, 지평 황씨, 수찬, 정력, 기사관, 성진선, 장만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사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변 중에 큰 이변이다. 어찌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왕위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구차하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늘의 노여움이 이에 이른 것이다. 내가 반드시 빨리 물러가고 나서야 천의와 인심이 안정될 것이니 경들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지진의 이변이 열흘 사이에 2번이나 발생하였으니 마땅히 공구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대응하면 그뿐인데 어찌 이러한 정교가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의 의견은 반드시 세자를 봉한 다음에야 혹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루라도 이대로 눌러있으면 안 되니 빨리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명사 사헌에게 그 뜻을 손수 써서 보여주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만약 실천하지 않으면 간사한 사람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경사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크나큰 이변입니다. 이런 때 공구수성하지 않고 계속 물러나고 싶다는 하교를 내리시니
어찌 전위하는 한 가지 이로서 재변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이때에 전위하는 일을 한다면 천심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중국의 세자 보응하는 것을 청하지 않고 지레 스스로 내선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고집스러운 말이다. 때에 따라 변통해야 한다. 명조가 어찌 세자를 봉했는가 봉하지 않은가를 물을 것인가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천자에게 청한 다음에 세자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세자라 일컬을지라도 중국은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옛날에 강부에 쌓여 있을 때라도 전이했던 예가 있다. 가령 세자를 봉하지 않고 있는데 군주가 세상을 뜨는 일이 생긴다면 천자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왕위를 계승하지 않을 것인가? 그 말은 공정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중조에서 만약 세자의 나이가 많은데도 청하여 봉한 적이 없으니 도리어 선의를 하려 하느냐고 물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어찌하여 청하여 봉하지 않았는가?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일찍이 빈청에서 계달하였는데도 상께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천천히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가 이때 아뢰기를 지진의 재변이 열흘 사이에 2번이나 발생하였으니 하늘이 군주를 사랑하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안한 하교만 내리시니 도리어 수성에 해롭고 천심에 어긋남이 있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생각이 없겠는가? 답답한 마음에서 나온 의논이 양사에서 거론되었다. 세상은 비록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양사가 탁 트인 의논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의 등이 아뢰기를 가령 내선의 뜻이 결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재변을 만난다면 마땅히 다시 깊이 생각하여 가라앉힐 방도를 생각하고 그 의논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철의 주의사항은 상사께서 이미 통촉하셨고 최영경은 이미 증직되었는데 정철이 아직까지도 관직을 보유하고 있으니 정사의 채무가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진정 군신의 복수를 위해 창을 베고 잘 때이니 다른 논의를 할 것 없다. 이와 같은 일은 치지도에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상이 근수를 불러 앞으로 오게 하고 이르기를 주문은 이미 조하였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처음에는 이 호민이 지었고 그 뒤에는 심춘겸이 지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정문은 이미 호 참장에게 보냈는가? 나의 본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의 형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할 것인가? 초환 정문은 이미 예측했던 모양이다. 내용이다. 하니 김명훈은 아뢰기를 본관을 허락한다는 말은 제3 오감에서 고쳤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의견으로 보면 이 글의 주된 뜻은 보응하고 보응하지 않은 것은 명조가 마땅히 처리할 일이고 우리나라는 감히 그 문제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데도 그 문세를 보면 직접 본공을 따지는 말들이다. 하고 상이 충겸을 불러 이르기를 참판 의견에는 어떠한가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비록 호 참장의 독촉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말 뜻이 상당히 온당치 않으니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처음에 이 호민이 기초하였는데 영상이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여 소신에게 짓게 하였고 영상이 다시 자신의 뜻으로 기초하였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 글은 제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족적만을 진술한다면 너무 소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응하기를 청하는 것이 되니 나라의 큰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총독 또한 우리나라의 존망과 그 자신의 거치가 다 이 일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빨리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중국에서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니 아마도 우리나라의 일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만약 본관을 허락하였는데도 적이 퇴각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송응창과 이 여송 등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큰 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나라도 일찍이 이 일을 청한 적이 있다고 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이미 주문한다는 사실을 총독에게 알렸으니
다시 고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를 이미 마감하고 고 총독에게 알렸으니 이제는 고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매우 신의가 없다고 여겨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없지 않을 것이니 사신을 빨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 허욱을 사신으로 삼을 것인가? 서장관은 없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전 허성이 갈 때에도 서장관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을 한 사람만 들여보낸다면 질병 등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니 정곤수가 아뢰기를 임전년에 소신이 입경할 때 혼자 갈 수 없다는 뜻을 여러 번 말하여 심우승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 외소를 그곳에 그대로 두면 후원이 있을 것 같고 대려와 경중에 두면 진나라 때 자포가 혼란을 일으킨 듯 할 것 같고 내지에 분산하여 두면 때를 틈타 봉기하여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생길까 염려된다. 다른 묘책은 없는가 하니 권수와 근수 등이 아뢰기를 그들을 내지에 두면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어느 곳에 둘 것인가 하니 최황이 아뢰기를 구태여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중겸은 아뢰기를 외적의 성질은 간사하고 악독하여 호와는 다릅니다. 저들 외적이 만약 무엇 때문에 그들 군사를 몰아냈느냐고 한다면 이로 인하여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응남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물력이 충분하 옛날에 이른바 만일을 부려 만일을 공격한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몫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나중에 난처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이 제독의 상을 그리고 입비하는 일을 그들이 다 알고 있으니 신 일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 대장까지 함께하는 일도 이미 알고 있으니 이 일을 다시 의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밖의 인원들은 어떠한가?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윤근수는 장 세작은 그르친 일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함께 그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소신의 생각으로 이미 다 함께 그리는 일로 양원에게 말하였으니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접견할 때 이 항복이 바깥 의논이 다 함께 그래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러자고 말하였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의논이 나와서 저와 상이 장세장은 미진한 일이 있으니 반드시 함께 세워서 봉양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항복이 지난번에는 무리가 다 함께 그리자고 하였으나 지금은 무리가 그르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제독만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모르겠다만 바깥 의논들 중에 또 참판의 의견과 같은 것이 있는가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다른 사람의 의논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제독만 그린다면 세장수가 유감스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말을 해놓고 어긴다면 사체에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원외가 하는 말이 나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다 동주를 세워 마원의 고사와 같이 해달라 하기에 내가 농담으로 부산은 외노가 우글거려 세울 만한 것이 없다 대답하였는데 이자는 매우 가소로운 인물이다 하였다. 권수가 아뢰기를 석상선은 혹 할 수 있겠으나 원외이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상선은 우리나라의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다 하였다. 수경과 충겸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새 대장을 함께 화상하는 일은 비변사에서 의정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여러 신하가 다 물러갈 때 상이 이르기를 부원군은 앉으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섭정국은 어떤 사람이며 술업은 어떠한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잡술의 술객입니다. 웅정동이 정동도 당관이다. 말하는데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나왔다고 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송치랑이 그가 천문을 안다고 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신은 도감 당상으로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음양수를 제대로 아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사람의 상을 잘 보고 천문지리도 모두 잘 압니다. 또 글로 쓰기를 국도에 뛰어난 모양이 어디보다도 좋다.
인왕의 서쪽에서부터 사현을 지나 무악을 거쳐 반송의 밖을 돌아 아희현으로 잇고 남산까지 이런 모양으로 도성을 뒤로 물려 쌓는다면 가장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도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도성이 지나치게 크면 매우 좋지 않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당초에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성 안에 두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섭정국은 두 강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 성도 오히려 너무 큰데 그와 같이 하면 지킬 수가 없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섭정국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궁궐을 동으로 향하여 지으면 가장 좋겠으나 다만 살벌한 기운이 있어 소국으로는 그 기운을 제압하지 못한다. 만약 전이감터에 지으면 살기를 피할 수 있다 하고 또 산맥이 종부시에서부터 곧장 내려와 전이감터에가 되었는데 서쪽에 한 가닥이 있고 동쪽에도 한 가닥이 있어 마치 개자 모양과 같으니 이곳이 매우 좋다. 백악을 용루로 보고 원동산을 본각으로 보며 소격서의 산을 삼소산으로 볼 수 있다. 경회로의 못은 사람의 어깨와 같은 형국이니 깊이 파면 안 된다. 소격서의 물과 장이동의 물을 다 대골 안으로 끌어들여 감싸고 구비진 모양을 만든다면 좋을 것이다 하였으며 약전산에서부터 남산을 향해 가늘게 뻗은 산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하고 또 평양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호가 없는 산이 없는데 어찌하여 좋다고 말했는가? 지리의 방수를 믿을 것이 없다면 그만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다행이니 자세히 묻고 알아보라. 위에서 접견하면 안 되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혹시 접견을 하더라도 이 말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환대하는 뜻을 보이고 싶다 하고 또 이르기를 주문하는 일은 경의 뜻에 어떠한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일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문한 일을 중회에서 그러다고 하지 않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것임을 알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중국 장수가 우리나라 일로 죄를 받았으니 주문하여 풀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3일 경술 4번째 기사 동부성지 이수광이 아뢰기를 지난밤 한밤중에 지진이 있었고 새벽녘에 또 지진이 있었는데 관상감은 한밤만 서게 하였으니 차질 관원을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3일 경술 5번째 기사 충청도에 지진이 있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소리가 벼락치듯 하였으며 지상의 물건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가 하였는데 나중에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고 진동하는 힘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단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3일 경술 6번째 기사 경상도 초기에 고령 등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갔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4일 신의 첫번째 기사 전개하기를 병판 이 덕형은 직사의 마음을 다해왔다. 오늘날 조금이라도 연병수를 익히게 된 것도 그의 공인데 이제 갑자기 상중에 있게 되었으니 일에 반드시 차질이 있을 것이다. 시사의 불행이 이와 같으니 나의 뜻으로는 마땅히 기복시켜 그대로 맡게 할 것 같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병판은 바로 병정을 맡은 장관입니다. 평소에도 오히려 하루를 비울 수 없는데 더구나 지금같이 병무가 중요한 때이겠습니까? 이 덕경을 기복시키는 것은 신들도 사실 성상의 뜻이 매우 간절하심을 압니다. 다만 기복시키는 일은 비록 부득이한 형편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초상 중에 있을 때는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덕형은 독자로서 초상 중에 있으니 인정을 무시하고 기복시키는 것은 참아할 수 없는 듯합니다. 만약 덕형이 곧 명을 받들지 못하고 지체될 경우에는 직임이 오랫동안 비게 될 것이니 이 또한 난처합니다. 신들의 뜻은 채차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비록 기복시킨다 하더라도 장례 지낸 후에 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이 아렌이 채차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병이 많이 투항해 오면 저들의 세력은 자연 약해지고 아군은 차츰 늘어날 것인데 예로부터 병가는 귀순하면 받아들였고 거절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노의 본성은 흉악하고 교활하니 장례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현재 부족한 군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접대하고 먹여주는 것이 필시 그들의 기대에 차지 않을 것이니 이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시킬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해 오는 사람에게 의뢰 상직을 주므로 진심으로 기순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속여서 마구 유인해 오니 그 중에는 일단 왔다가 후회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투항하는 자 외에는 반드시 널리 조유할 것 없다는 뜻을 원수에게 비밀이 하유하여 각 진영에 몰래 통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장계하기를 김왕설은 젊은 나이로 용맹이 있는 데다가 외인의 인심을 얻었고 고 언백은 군주를 사랑하러 보살피며 또 훈련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다만 언백과 응서가 서로 좋아하지 않아 사사건건 의견을 달리하는 사이인데 한 지방을 같이 지키면서 직질이 동등하므로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아 서로 겨누고 힐책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전쟁에 임했을 때 협력을 하지 않을 뿐더러 서로 구원해 주지도 않을 염려가 있을 듯합니다. 만약 한 장수를 우도로 옮겨 배치하여 상관할 수 없게끔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 언백을 박진과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가 개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고 언백과 김응서가 오랫동안 서로 맞지 않아 두 사람이 공존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언백을 박진과 바꾸어 두 장수를 분리해 두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사가 어려운 때를 당하여 합심하여 나라의 위기를 함께 구제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 반목과 시샘을 하고 있으니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등진 죄가 매우 심합니다. 권율은 자신이 원수로 있으면서 조정하고 진정시킬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박진과 서로 바꾸자고 합니다. 혹시 박진도 응서와 맞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조처할 것입니까? 그 말이 비록 우려한 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나라의 채무에 손상됨이 큽니다. 도원수로 하여금 두 장수를 경계하여 과거의 버릇을 답습하지 말고 한뜻으로 혐의를 풀고서 나라에 보답하게 하는 한편 순무, 어사, 서성으로 하여금 또한 달려가 경계하여 타이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윤허한다고 답하였다.